혹시 이번 주 헤드라인을 읽고 양화진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편지를 찾아본 친구들이 있어? 아직 못 봤다면 꼭 찾아봐. 비록 영어로 쓰인 데다 글씨체도 필기체여서 읽어보기는 어렵지만 편지에 담겨있는 사진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거든. 당시 사진을 보고 나니 쿨리는 로제타가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1890년, 그때의 조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궁금해졌어. 오늘 때마침 류쌤께서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해. 어서 가보자. 뉴스쿨 TV. 쿨리야, 여기야. 쌤, 이곳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특이하네요. 우리나라 건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인천 계양장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의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자리지. 이 거리를 걷다 보면 136년 전 로제타가 조선에서 봤던 풍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야. 조선이 외국의 문을 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선은 오랫동안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나라였어. 특히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라기를 맡았을 때는 서양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척화비를 전국에 세울 정도였지. 흥선대원군은 왜 서양과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서양의 주요 나라들이 아시아 곳곳을 침략하고 있었거든. 중국도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땅과 돈을 빼앗겼고 가까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어. 흥선대원군은 이걸 보면서 서양과 친하게 지내다간 조선도 당한다고 생각한 거야. 게다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기독교를 퍼뜨리는 것도 조선의 전통 질서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꼈지. 그래서 서양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야. 그럼 이후엔 억지로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꼭 억지로만은 아니었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나라일을 맡으면서 생각이 달라졌거든. 고종은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마침 일본이 압력을 넣어왔고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원산, 인천 세 곳에 항구를 열게 돼. 이게 바로 계양이야. 다만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의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어. 조선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다거나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지. 자, 이 건물을 봐.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서양식 같기도 하고 일본식 같기도 해요. 개항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야. 인천은 수도 서울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몰려들었어. 저쪽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은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고 이쪽 건물은 일본 사람들이 은행으로 쓰던 건물이야. 지금도 그 시절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진짜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거리가 136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로제타가 조선에 도착한 1890년에도 이 거리에는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서양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어. 청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중심으로 중국 요리를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고 서양에서 들어온 시계나 램프 같은 물건들도 팔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조선 사람들 눈에는 완전 신기한 세상이 펼쳐진 거겠네요. 맞아. 개항 이후 조선 사람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 서울에는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가 놓였어. 전등이 설치되면서 밤에도 환해졌고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 호텔, 성당, 병원, 학교 같은 서양식 건축물도 세워졌고 그럼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다들 좋아했겠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 예를 들어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거나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불만이 컸어. 또 당시 조선은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미 많이 힘들었거든. 개항 이후 물가까지 오르자 결국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 농민들이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고 들고 일어난 거야.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됐어요? 조선 정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어.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돼. 이게 청일전쟁이야. 일본이 이기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됐지. 그럼 청나라 입김은 사라진 거예요? 청나라는 물러났지만 이번엔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해졌어. 심지어 일본은 조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저질렀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어.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해. 이번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당시 조선은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바뀌기만 했네요. 맞아. 그래서 고종은 어느 나라에도 기대지 않는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기로 했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야. 쌤, 그러면 그 시절 조선에 온 로제타 같은 외국인들은 이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편지에 담은 거네요. 바로 그거야. 로제타의 편지가 소중한 이유가 그거야. 역사책에는 굵직한 사건들만 나오지만 로제타의 편지에는 거리의 소리, 사람들의 표정, 낯선 음식 냄새까지 담겨 있거든. 그게 바로 기행문의 힘이야. 자, 콜리도 오늘 이 계양장을 눈에 담고 그걸 글로 옮겨 써봐. 오,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데요. 그래. 오늘 콜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걸 기행문으로 써보는 거야. 로제타처럼.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콜리에게 맡길게. 쿨리의 기행문. 인천 계양장에서 만난 조선. 오늘은 뉴쌤과 함께 로제타 셔우드 홀이 처음 조선에 도착했던 인천 계양장에 다녀왔다. 계양장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여기가 우리나라 맞아였다. 골목 양쪽으로 붉은 벽돌에 옛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어떤 건물은 서양식 둥근 창문이 달려있고 어떤 건물은 일본식 처마가 얹혀 있었다. 한 골목 안에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뉴쌤이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라고 알려준 건물 앞에 서 보았다. 낡은 나무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150년 전 이 창문 너머로 청나라 사람들이 낯선 조선의 거리 풍경을 내다봤겠지. 골목 끝에는 오래된 은행 건물이 있었다. 육중한 돌기둥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치 여기서부터는 다른 세계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개항 이후 일본이 이 건물을 세우고 조선의 경제를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나니 당시 점점 강해지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불안했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돌기둥의 이미지가 교차했다. 뉴쌤에게 물어봤다. 이 거리를 걷던 조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뉴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설렜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화가 났겠지.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사람마다 달랐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이 좁은 골목이 갑자기 넓어지는 것 같았다. 136년 전 이 골목에는 청나라 상인도, 일본 군인도, 조선 농민도, 로제타 같은 서양 의사도 함께 걸었을 것이다.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나는 오늘 그 골목을 걸었다. 발밑에 깔린 돌바닥이 닳고 다른 걸 보면서 이 돌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 생각했다.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직접 밟고 선 땅 위에도 있었다. 로제타가 32m짜리 편지에 조선을 담았듯 나도 오늘 이 골목을 이렇게 글로 남긴다.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